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과일은 당이 많으니까 당뇨 환자는 절대 먹으면 안 된다. 혹은 사과 한 조각만 먹어도 혈당이 쭉 올라간다. 실제로 병원에서 만나는 많은 환자분들이 이런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생각이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리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히 인터넷에서 떠도는 정보가 아닙니다. 저는 20년 넘게 당뇨 환자들을 진료해오면서 수많은 환자들의 식단, 생활 습관, 혈당 변화를 추적해왔습니다. 그리고 최근 의학 논문 하버드, 옥스퍼드, 서울대 병원 등에서 발표된 최신 연구들을 모두 종합해봤습니다. 그 결과 어떤 과일은 당뇨의 독이지만 어떤 과일은 당뇨약보다 더 강력한 약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신다면 당뇨 환자가 반드시 피해야 할 과일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또한 의사들이 오히려 권하는 과일도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실제 환자 사례와 극적으로 호전된 이야기를 완벽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과일은 당이라는 오해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과일 속 당분만 바라보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포도는 단맛이 강하니까 혈당에 나쁘다. 바나나는 당분 폭탄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하지만 중요한 건 과일 속에는 단순히 당분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식이섬유는 당 흡수를 지연시켜 혈당 급등을 막아주고, 폴리페놀은 혈관 염증 억제 및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며, 비타민과 미네랄은 췌장의 베타세포 보호 및 인슐린 분비를 보조합니다. 즉, 과일을 단순히 당으로만 평가하는 건 의학적으로 너무 단편적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증명된 혈당 안정 과일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대표적인 연구 몇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하버드 공중보건대학 연구를 보면 20만 명 이상의 사람을 20년 이상 추적한 결과 블루베리, 사과, 배를 정기적으로 먹은 사람은 제2형 당뇨 발생률이 23% 감소하였습니다. 핀란드 연구에서는 베리를 꾸준히 먹은 그룹에서 인슐린 저항성이 뚜렷하게 개선이 되었고요. 서울대 병원 임상시험에서도 포도를 꾸준히 섭취한 환자 그룹에서 공복 혈당과 식후 혈당이 모두 낮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과일의 종류입니다. 혈당 안정 효과가 큰 과일은 블루베리, 딸기, 라즈베리, 사과, 배, 자두이며 이와 반면에 혈당 급등을 유발하는 과일에는 수박, 파인애플, 잘 익은 바나나, 망고가 있습니다. 즉 같은 과일이라도 혈당에 미치는 영향은 완전히 다릅니다. 실제 환자 사례도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60대 여성 환자분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5년째 당뇨약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이분은 과일은 절대 안 먹는다면서 몇 년 동안 과일을 멀리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공복 혈당은 160 이상, HbA1c는 7.8% 이상으로 계속 높았죠. 제가 권해드린 건 아침 식사 후 블루베리 한 줌, 사과 반 개였습니다. 놀랍게도 3개월 후 HbA1c가 6.5%까지 떨어졌습니다. 왜일까요? 단순히 과일을 먹어서가 아니라 과일 속 항산화 성분이 인슐린 저항성을 줄이고 식이섬유가 혈당 급등을 완화했기 때문입니다. 72세 남성 환자분은 혈당 조절이 어려워 인슐린까지 고민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자몽 반 개, 아보카도 반 개를 아침 식사에 넣으시라고 권했습니다. 6개월 뒤 공복 혈당은 160에서 120, HbA1c는 8.2%에서 6.9%로 개선되었고, 이후 약 용량을 줄이게 되었고 환자분은 새 삶을 찾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54세 남성은 야근 후 폭식 습관이 문제였습니다. 저는 배 한 조각과 무가당 요거트를 저녁 간식으로 대체하도록 권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늦은 밤 과자 대신 과일과 단백질 조합을 먹으면서 폭식이 줄었고 체중도 4kg 감량되었고 혈당도 낮게 유지되었습니다. 46세 여성 환자분은 당뇨 초기 단계였는데 늘 피곤함을 호소했습니다. 블랙베리와 석류를 섞은 파르페를 드시게 했습니다. 8주 뒤 피로감이 현저히 줄었고 혈액 검사에서 공복 혈당은 115에서 98까지 떨어졌습니다. 당 떨어지는 불안감이 사라졌다며 자신감을 회복하셨습니다. 과일 섭취의 황금 법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과일은 무조건 피하는 게 답이 아닙니다. 언제, 얼마나, 무엇을
먹느냐가 답입니다. 법칙 첫 번째는 식사 직후가 안전하다입니다. 공복에 먹으면 당 흡수가 빠르지만 식사 직후에는 다른 영양소와 함께 흡수되어 혈당 급등이 덜합니다. 법칙 두 번째는 양을 제한하라입니다. 한 번에 사과 1개, 포도 10알, 베리류는 1컵 정도가 적당합니다. 법칙 세 번째는 단백질 및 지방과 함께 먹어라입니다. 견과류 및 요거트와 함께 먹으면 혈당 안정 효과가 배가 됩니다. 법칙 네 번째는 과즙 및 주스는 피하라입니다. 이는 섬유질이 제거돼 혈당이 폭발적으로 상승합니다. 이번에는 혈당 안정 과일 10가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석류입니다. 항산화 물질과 항염 성분이 풍부하며 혈당, 혈압,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에 도움을 주고 장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두 번째는 블랙베리입니다. 낮은 혈당 지수와 풍부한 식이섬유, 미네랄이 혈당과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 유리합니다. 세 번째는 감귤류입니다. 비타민C와 섬유질, 플라보노이드가 인슐린 민감도를 개선하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네 번째는 대추야자입니다. 인도 전통의학과 현대연구에서 당뇨 조절에 도움이 되는 성분을 포함하고 있으며 혈당 조절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섯 번째는 배입니다. 수분과 식이섬유가 많아 포만감을 높이고 혈당 급등을 억제하는 과일로 추천됩니다. 여섯 번째는 구아바입니다. 고섬유고 비타민C 과일로 껍질째 섭취 시 혈당 조절에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사과입니다. 껍질째 섭취 시 풍부한 식이섬유와 항산화 성분이 있어 혈당 증가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덟 번째는 딸기, 라즈베리, 블루베리 등 베리류입니다. 고섬유, 항산화 성분 덕분에 인슐린 반응을 개선하고 혈당 급등을 완화합니다. 아홉 번째는 자몽입니다. 식이섬유와 항산화제가 풍부하고 비교적 낮은 혈당 지수로 혈당 관리에 유리합니다. 마지막 열 번째는 아보카도입니다. 탄수화물은 거의 없고 좋은 지방과 식이섬유가 많아 혈당 안정과 포만감 유지에 탁월한 과일입니다. 이번에는 과일을 이용한 몇 가지 만드는 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블루베리 요거트 볼입니다. 재료는 블루베리 한 줌 약 50g, 무가당 그릭 요거트 100g, 아몬드 5알 잘게 부순 것, 시나몬 가루 약간. 만드는 법은 요거트를 그릇에 담고 블루베리를 올린다. 아몬드와 시나몬을 뿌려주면 간단히 만들 수 있습니다. 효과는 단백질과 지방 및 섬유질 조합으로 혈당 급등을 억제하고 아침 대용 또는 간식으로 적합합니다. 사과 호두 샐러드. 재료는 사과 반개 껍질째, 어린잎 채소 한 줌, 호두 3개 정도, 올리브 오일 한 작은술, 레몬즙 조금. 만드는 법은 사과는 얇게 슬라이스하고 채소와 함께 그릇에 담고 호두를 잘게 부숴 올립니다. 그 후 올리브 오일과 레몬즙으로 가볍게 드레싱하면 됩니다. 효과는 사과의 섬유질과 호두의 건강한 지방이 혈당 완화와 포만감을 증가시킵니다. 구아바 그린 스무디. 재료는 구아바 1개, 시금치 한 줌, 무가당 아몬드 밀크 200ml, 치아씨드 한 작은술. 만드는 법은 구아바와 시금치를 넣고 블렌더에 갈아준다. 아몬드 밀크와 치아씨드를 추가하고 다시 가볍게 섞는다. 효과는 구아바의 섬유질과 녹색 채소의 항산화 성분이 혈당을 조절해주고 또한 면역력을 강화시켜줍니다. 자몽 아보카도 샐러드. 재료는 자몽 반개를 껍질 제거 후 조각 냅니다. 아보카도 반개, 오이 슬라이스, 올리브 오일 약간, 검은깨 조금. 만드는 법은 자몽과 아보카도를 한 입 크기로 썰어 오이와 함께 담는다. 올리브 오일과 깨를 뿌려 마무리한다. 효과는 자몽의 낮은 혈당 지수와 아보카도의 혈당 안정과 더불어 포만감을 주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석류 블랙베리를 이용한 견과류 파르페. 재료는 석류 알 2큰술, 블랙베리 5알, 무가당 요거트 100g, 호두 아몬드 약간. 만드는 법은 컵에 요거트 베리류 견과류 순으로 층층이 싸는다. 맨 위에 석류알을 올려 마무리하면 됩니다. 강력한 항산화 작용, 혈당 안정, 소화 촉진의 효과가 있습니다. 배치즈 간식. 재료는 빼 반개, 저지방 치즈 한 조각, 호두 2알,
만드는 법은 배를 얇게 슬라이스한다. 치즈와 호두를 곁들여 한 입 크기로 먹는다. 효과는 배의 수분 및 섬유질 그리고 단백질 지방 조합으로 혈당 안정화를 가져옵니다. 지금까지 열거한 내용의 핵심 포인트는 항상 단백질은 건강한 지방과 함께 섭취하여 혈당 급등 방지하고 과일은 주스보다는 통째로 드심으로 섬유질을 유지시키며 소량 및 규칙적으로 드시면 효과 만점입니다. 당뇨 환자가 피해야 할 과일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박은 혈당 지수를 급상승시킵니다. 잘 익은 바나나는 혈당 지수 70 이상입니다. 파인애플 및 망고는 당 비율이 높습니다. 즉, 과일 전체가 나쁜 게 아니라 혈당 지수와 섭취 패턴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과일은 당이 많으니까 당뇨 환자는 절대 먹으면 안 된다.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건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과일을 무조건 끊어내는 건 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과일 속에는 우리 몸을 살리는 영양소 및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항산화 성분 그리고 혈당을 안정시켜주는 식이섬유가 가득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과일은 절대적인 적이 아닙니다. 어떤 과일을 언제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당뇨약보다 더 강력한 약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핵심은 바로 선택과 습관입니다. 혈당 안정 과일을 올바르게 선택하고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과 함께 먹고 양을 지켜서 규칙적으로 섭취한다면 과일은 절대 피해야 할 음식이 아니라 여러분의 혈당을 지켜주는 든든한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들의 삶이 단지 약이 아니라 식탁 위의 작은 습관 변화로 극적으로 바뀌는 걸 보았습니다. 블루베리 한 줌, 사과 반 개, 자몽 반 개, 아보카도 한 조각으로 인해 환자분들이 삶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다시 활력을 찾고 약을 줄이고 심지어는 자신감을 되찾는 모습을 저는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당뇨 관리의 비밀은 병원 서랍 속 약이 아니라 여러분 식탁 위에 있다는 사실을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도 나는 이미 혈당이 너무 높아서 늦지 않았을까?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하지만 늦은 시점은 없습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라도 올바른 과일 선택과 식습관을 시작하신다면 혈당은 달라질 수 있고 여러분의 몸은 반드시 반응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당뇨는 평생 관리의 싸움이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그 싸움이 힘든 싸움만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식탁 위에 있는 작은 과일 하나가 약보다 더 강력한 무기가 되어줄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절대 잊지 마세요. 과일은 독이 될 수도 있지만 제대로 고르면 최고의 약이 된다. 당뇨 관리의 진짜 비밀은 약이 아니라 식탁 위에 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